카메라에서 지금 바로 라이브 방송을 공출하고 있어요. 센터 방송하는 거고, 내용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면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과 함께 방송 녹화가 끝나고 되면 바로 유튜브에 바로 올라가게 돼요. 유튜브에 올라가고 라이브 방송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 블로그 홈페이지입니다. 제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라이브 방송이 지금 공출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사이트에서 나중에 블로그를 만드시면 바로 이렇게 방송도 할 수가 있어요. 타임 시간이 약 한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차이가 나지만 거의 라이브 방송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10초는 차이 나죠? 지금 수업 한 시간이 끝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씩 녹화한 거 내용들도 이제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방송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뉴스트림 들어보셨나요? 뉴스트림 라이브 방송이에요. 이게 일본의 송정희 사장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사가지고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유튜브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것이 워드프레스하고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상으로 왔으니까 혹시 워드프레스 사용해 보신 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다행이네요. 스마트 교육이 뭐 이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블로그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워드프레스는 10년이 채 안 되는데도 전 세계에서 이제 블로그가 1위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왜 이게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가 많고 서울시청도 이제 사실 블로그로 홈페이지를 바꿨거든요. 블로그 중에 워드프레스, RSS 기능이나 SNS 연동이 제일 간단한 소비자 중심의 그런 블로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동현 원장님은 원래는 이제 구글로 대표식, 작년 같은 경우 구글 강의를 했는데요. 올해는 블로그의 필요성이 너무 정제되다 보니까 또 블로그 운영도 너무 잘하시고 블로그 운영 쪽으로 강의를 맡겼습니다.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구글로 대표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도에 저 계신 분이나요? 항상 분 계시네요. 네, 소리 조금 줄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받으셨지만
지난번에 이제 교재를 잘 들으셨죠? 구글에 관련된 작년도에 강의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워드프레스에 대한 강의를 딱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google.p.kr이라는 도메인을 이용해서 구글 관련된 강의를 올리고 있어요. 워드프레스를 만들어져 있고요. 워드프레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고 하루 가장 맥심 들어올 때 한 2만 명 정도 들어와요. 하루 평균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 꽤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개인 블로그로서 네이버나 다음의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개인이 만든 블로그로 독립 포스팅을 하면서 만든 블로그 치고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블로그하고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네이버의 블로그 또는 다음의 카페 한번 들어보셨죠? 네이버 블로그 만들어 보신 분, 그리고 다음 카페 만들어 보신 분, 조금 나시죠? 자, 다음이나 네이버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 만드신 분 옆에 가서 앉으십시오. 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 하실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에 카페를 안 만드신 분들은 만드신 분 옆에 앉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만약에 혼자 또 독불장을 하시면 앞에서 열심히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낯선 분이라도 좀 잘 아시는 분하고 좀 같이 앉으시면 물어보실 때 도움이 되시고 또 제가 각 도와드릴 수 있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워드프레스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카페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재를 한번 보시면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스마트폰으로 이 교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교재입니다. 자, 워드프레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지만 방금 우리 강사님께서 대충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CMS 도구 중에 하나가 워드프레스입니다. 워드프레스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컨텐츠가 뭐가 있느냐면 텍스트로 된 것도 컨텐츠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된 것도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컨텐츠입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툴이냐, 만든 툴이 바로 CMS 툴인 워드프레스입니다. 워드프레스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요. 워드프레스에 있는 각종 플러그인이나 테마나 이런 걸 이용하시면 홈페이지를 멋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머릿속에 워드프레스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해드렸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워드프레스를 가지고 블로그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까요? 돈 안 드는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다음에 카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앞에 있는 강사가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블로그를 교육할까요? 글로벌. 예? 글로벌. 글로벌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저는 다음이나 네이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네이버는 1년, 2년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만들었는데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네이버에서 나는 다음으로 가고 싶어. 다음에서 네이버, 네이버에서 다음으로 이동하고 싶은데 이동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백업이 안 됩니다, 지금은. 물론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 회사가 영원히 100년, 200년 동안 안 망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대기업들, 은행들이 오늘날 존재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파란 들어보셨죠? 네. 파란은 어디서 만든다 아십니까? 아시는 분?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KT 쪽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KT는 안 망했지만 파란이라는 포털 사이트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에 레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래 가야 될 기업이지만 그것이 오래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이 목숨 걸고 지금 대기업들 삼성을 살리려고 하지만 삼성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기업 중 하나고요. 그리고 매출도 이제 애플보다 앞서 나갑니다. 그 기업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지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회장은 겁이 납니다. 노키아 어떻게 됐습니까? 노키아 모르십니까? 노키아 핸드폰. 아무도 그 기업이 망한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백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최악의 어떤 수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워드프레스는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회사에서 프로그램만 설치해 놓으면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기업으로 호스팅 옮겨가면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티스토리 사용해 보시는 거 손들어 보세요. 티스토리. 다음에 티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백업을 할 수 있는 블로그가 티스토리 블로그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에서 작업했던 것을 백업해서 워드프레스로 옮길 수 있고요. 워드프레스에 했던 걸 컨버터를 이용해서 티스토리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동할 수가 있다는, 회사와 회사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존에 만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붙여 넣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워드프레스입니다. 몇만 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플러그인만 설치하면 바로 방송국이 만들 수 있고요. 그게 스카이프 사용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전화, 스카이프. 스카이프를 세팅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전화를 걸면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바로 이룰 수 있는 CMS 툴이 바로 워드프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를 여러분이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워드프레스를 사용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드프레스를 처음 공부할 때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책은 지금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해서 오후 5시 반까지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집에 가실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은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홈페이지들은 생각합니다.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어디서 관리해야 합니까? 대부분 컴퓨터에서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자,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포스팅을 합니다. 다 컴퓨터에서 해야 되죠. 사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카메라에 있습니다. 동영상은 비디오에 있습니다. 사진을 뽑아오고 비디오에서 파일을 불러오고 해서 제목 넣고 내용 넣고 사진 넣고 글 넣고 또 동영상 넣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하나의 컨텐츠 만드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장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장비냐? 자, 스마트폰 들고 안 계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거의 99%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어플리케이션만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구에서부터 나중에 점심 때 여러분들 시킬 겁니다. 입구에서부터 사진을 찍으십시오. 동영상도 찍으시고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아니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그걸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에서 워드프레스에 여러분 홈페이지에 바로 포스팅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떤 행사를 하면 바로바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글자를 타이핑을 치고 바로 포스팅을 하면 여러분 카톡 하실 줄 아시죠? 카톡 할 정도 수준만 되면 홈페이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겁먹지 마십시오. 카톡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카톡에 사진 보낼 줄 아시죠? 그죠?
이미 아이콘 같은 거 보내실 줄 아시죠? 그리고 글자 보내실 줄 아시죠?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워드 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못 가본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제한테 공부 배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몇 살 것 같습니까?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놀라지 마십시오. 80이 넘었습니다. 제한테 과외를 받는 분이 85세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배우십니까? 물었더만은 자기는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15년 더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15년을 배운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한테 배우신 분 중에 뭐 신소걸, 개그맨 아시나요? 예전에 개그맨 중에 신소걸이라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올해 나이가 70인가 그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지금 이 자리에 70 되신 분 안 계시죠? 85세 아예 없으실 거니까 70 정도 되신 분도 잘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 배우겠다는 말은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트위터를 가장 오랫동안 쓰신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미국에. 그분의 나이가 102세였습니다. 102세 되신 할머니가 트위터 하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중요한 거는 머리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그 열정만 있으면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따지지 마시고요. 머리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배워서 내가 얻어가고자 하는 것만 딱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사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 손 들어주실래요? 네, 손 내려주십시오. 저는 기자들한테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교직을 담고 있고 기자들한테 여러분들이 평생 기사를 매일 기사를 한 개씩 적어요. 기자들은 한두 개씩 적는데 그 기자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기자로서가 아니라 전문 기자로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떠냐면 당신의 브랜드를 만드십시오라고 꼭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기자들하고 해서 모든 기자들 정말 많거든요. 경제 전문 기자, 문화 전문 기자, 수학 담당해준 수학 전문. 어떤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블로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컨텐츠가 들어가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이 브랜드화 시켜야 될 컨텐츠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있으십니까? 한번 자기 브랜드가 있는 곳 없으시죠?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브랜드가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꼭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브랜드, 나는 교사니까 그럼 끝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거 전문 교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브랜드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제 이름을 이동현 원장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거의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제 이름으로 고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강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구글에서 이동현 원장 제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자, 이동현 원장을 치니까 나오나요? 예, 이동현 원장을 치면 제 이름과 제가 글 올렸던 것들이 다 옵니다. 구글에서 이동현 원장을 치면 카페, 술부터 시작해 병원 원장부터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저희 글로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IP 관련된 거, 구글 관련된 걸 검색하시면 제 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한테 교육받았던 전병석 기자나 몇몇 분들, 기자들 또는 전문적으로 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듭니다. 블로그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
domain 2차 도메인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COM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같은 경우 그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블로그 네이버.com.id 자, 이렇게 좀 길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문화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전문화되어서 보이려고 하면 나중에 블로그를 만드시거나 결과만 이야기해도 목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목표는 나중에 전문 블로그가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도메인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홈페이지와 연결하시면 바로 여러분의 전문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은 이동현입니다. 제 블로그는 제 이름 개인적으로 만든 이동현.com 저기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제 개인 블로그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구글과 스마트워크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던 내용들이 있는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적으로 쓰는 블로그가 따로 있습니다. 구글러.p.kr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제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두 개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밑에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글만 주로 다루다 보니까 하루에 한 300에서 500 정도 들어오고 있고 위에 같은 경우는 구글만 관련된 글만 적는데 하루에 7,000에서 8,000 평균 적게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면 한 2만 명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전문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 위에 있는 구글러.p.kr은 워드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요거 이동현.com은 티스토리로 만들었어요. 구글러.p.kr은 워드 프로세스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티스토리로 만들었습니다. 둘 다 백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워드 프로세스입니다. 둘 다 좋은 툴이고요. 밑에 것 같은 티스토리는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데이터 용량을 많이 해도 관계없지만 위에 거는 설치형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거는 무료 계정 만드는 것부터 해서 해도 돈이 안 들어갑니다. 단 100메가의 트래픽 용량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이 익혀지면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 투자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관리하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사이트들, 웹 호스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 투자할 여력이 없다면 참 불행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커피 한 2잔만 마시면 되잖아요. 그죠? 도메인 있죠? 이동현.com 이 도메인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9,800원입니다. 1년에 19,800원이라고요. 그럼 얼마죠? 1,500원밖에 안 쳐요. 자, 1,500원. 호스팅 3,000원짜리 해도 돼요, 여러분들 주중에. 여러분들 1년에 5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의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1년에 이거 만들어 놨고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여러분의 컨텐츠를 계속 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냐면 제가 아는 분은 선생님인데 책을 좀 집필해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내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책을 지금까지 이번까지 총 4권을 냈습니다. 책을 했는데 전부 다 제 돈 내고 적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출판사 계약해서 출판사가 돈을 다 주고 저는 인쇄를 받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딱 1년만 투자하십시오. 1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누군가 부를 줄 모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 1년 후에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강의를 할지도 모른다고요. 이 과목이 아니고 다른 과목이요. 제가 부산에 작년도 내려오고 올해도 내려오지만 지방도 강의하거든요. 해외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것이 컨텐츠가 쌓여서 인정을 받고 저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목표를 좀 정해줘. 그냥 단순하게 홈페이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로 왔다면 책 보고 하셔도 되고 학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교사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될 리더이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어찌되었던 블로그를 만드시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108페이지를 펴보시면 워드 프로세서, 피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일반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다른 거는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액티브입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액티브요. 검색엔진 최적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검색되지 아니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검색되지 않으면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크면 그 지역에서 기업이 크면 장사가 잘 되면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매장이 더 중요한 시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온라인 매장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홍보를 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품이 좋아서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것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 비영리 기관 홈페이지 등등 우리나라의 대부분 홈페이지들은 뭘 안 해놓느냐, 이걸 안 해놔요. 그래서 찾으면 안 나옵니다. 기업의 목적이 뭘까요? 영리 추구. 맞죠? 그리고 기업은 자기가 만든 브랜드를 홍보하고 상품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맞죠? 그런데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홍보 비용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근데 홍보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왜 그럴까요? 다음이나 네이버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를 올려놓으면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CPC라고 해서 클릭당 얼마씩 돈을 지불하는 네이버나 다음에 광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있죠. 성형수술 같은 경우 한번 클릭할 때 3만원씩 나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안면 성형 딱 치는데 성형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거 보셨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클릭하지만 이 사람들 살 떨려요. 왜 떨린다 하면 한번 여러분 장난감 한번 클릭해서 구경하는데 클릭했기 때문에 그 사이트로 연결했기 때문에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에 돈을 지불합니다. 왜? 병원에서. 근데 그 제일 저렴한 것이 몇만 원씩이에요. 그 성형외과가 비싸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데는 몇천 원짜리도 있고요. 근데 돈 크게 받는 데는 비싸게 받아요. 왜? 우리나라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회사 중에서 몇몇 대면 네이버 매니어 뜨잖아요. 성형외과. 그거 다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니까 나는 별로 필요가 없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하다 보면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돈 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돈 내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돈 안 내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올렸던 컨텐츠가 누가 찾아가죠? 사람이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게 한계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의 컨텐츠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지만 누가 읽어드릴까요? 모든 걸 데이터베이스를 할까요? 사람이 할까요? 아닙니다. 로봇이 합니다. 구글 검색 로봇이 여러분의 컨텐츠를 다 찾아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놔요. 정보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치면 그 정보에서 불러서 여러분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잘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치놓은 정보가 바로 노출이 됩니다. 이동에다가 구글러.p.kr 왜 정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워드프레스는 이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음이나 네이버는 제공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잘 생각해보세요. 다음에서 만든 블로그 컨텐츠는 다음에서 검색이 100% 잘 됩니다. 네이버에서 만든 블로그.naver.com/id는 네이버에서 검색이 잘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만들었고 다음에서 검색을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폐쇄성 때문에 그래요. 또 SEO가 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드는 워드프레스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로봇이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 기능을 워드프레스에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올렸던 모든 자료들을 다 다음이나 네이버나 그리고 구글에 배포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드프레스가 너무나 좋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 아까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검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켜가지고 뭘 찾습니까? 간단한 거? 아니죠. 스마트폰에서 눌려가지고 정보를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SEO가 되어 있으면 검색이 되고 SEO가 있지 않으면 잘 검색이 안 됩니다. 검색되게 하기 위해서 SEO가 필요하고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SEO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기업들은 이걸 합니다. 근데 이거 하는 거 비용이 얼마 드는 거 아세요? 기업에서 몇백만 원 들어가요. 모르면 몇백만 원 투자합니다. 분석하고 구글 통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워드프레스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요. SNS 연동이 정말 잘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소셜네트워크 시대잖아요. 정보를 유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정보를 유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도구가 검색 엔진과 SNS입니다. 자, 요거를 하고 이제 실제로 한번 실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요리사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리사고 빵을 제과점 빵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빵을 잘 만듭니다. 빵을 잘 만들었는데 이 빵을 팔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게도 안 냈고 아무것도 안 냈습니다. 팔 수 있습니까? 집에서 빵을 만들었어요. 자격증도 있어요. 그런데 빵을 팔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그 빵 맛있으니까 나한테 팔아라 하면 모르겠지만 장사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 만들까요? 빵을 잘 만드는 사람,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음식을 집에서 할 수 없으니까 뭘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가게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가게죠. 자, 그런데 가게만 냈다고 장사가 됩니까? 안 되죠. 예. 뭘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죠. 앞에 풍선 달고 하고 시끄럽게 해서 이거 가게가 생겼습니다. 뭐 합니까? 홍보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빵만 있어도 안 되고요. 가게만 있어도 안 되고요. 홍보만 잘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SNS가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이거에 해당합니다. 가게가 뭐에 해당하냐면 블로그에 해당합니다. 빵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가 모여서 뭘 만드느냐면 브랜드를 만듭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컨텐츠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교사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과목이 있고 자기만의 좋아하는 뭔가 있을 겁니다. 있죠?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뭘 만들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까? 블로그를 만들려고 왔습니다. 블로그인데 어떤 걸로 만들려고 왔습니까? 워드프레스라는 걸 가지고 만들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워드프레스에 있는 SEO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SNS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컨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컨텐츠가 쌓이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의 뭐가 만드냐? 브랜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거부터 이거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기술적 중심으로 가르쳐드리면 어디에 왜 이걸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전부 다 한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우리 장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사님 좋아하시는 게 뭔가요? 관심이 있군요. 자기 주도. 자기 주도. 자기 주도 학습. 네. 자, 자기 주도 학습이 컨텐츠예요. 자기 주도 학습에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나오지 않나요? 네. 뭐가 나와요? 생각나는 거. 뭐 나오겠어? 자제력. 자제력. 네. 네. 집중. 뭐 괜찮습니다. 너. IT를 잘했죠. IT. 우리 장학사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컨텐츠에 해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좀 더 강화하면서 좀 더 브랜드를 만들려고 맞추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듭니다. 장학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혼재. 자, 예. 손재득의 자기 주도 학습법. 이게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고, IT 중심의 자기 주도 학습법. 뭐 이런 식으로 막 상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걸 강화시키면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가면서 나만의 뭘 만든다? 브랜드를 만듭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껍데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홈페이지 껍데기 만들어 놓고 한 주 지금 다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미가 없거든요. 목표가 없으니까 망해요. 홈페이지 만들다가 다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홈페이지 6개월 이상 넘어간 사람 못 봤어요. 이거 안 가르치고 그냥 만들면 한 3개월 가다가 다 뜯어치워요. 왜? 방문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홈페이지 만들다 바로 하루에 100명씩 들어올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사람이 안 들어오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습니다. 누군가 댓글 남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재미가 있어요? 홈페이지 콘텐츠 안 만들어요. 목표가 있죠.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기주도 학습 전문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블로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블로그도 꾸며야 되고요.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브랜드를 만들어 보십시오. 1년 후에 여러분이 그 부분에 전문 서적을 낼 수도 있어요. 저한테 공부했던 분이 책 낸 친구도 있어요. 목표를 가지시고 블로그 만드십시오. 기술은 테크닉은 쉬워요. 정말 쉬워요. 제가 오늘 따라하면 좀 만들 수 있어요.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컨텐츠를 내가 어떤 걸 만들겠다는데 안 잡히면 절대로 못 만듭니다. 자, 가게는 블로그인 워드프레스를 만드는 거고 컨텐츠는 뭘 하겠다. 그리고 빵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십시오. 자, 여러분 마인드맵 배우셨나요? 가르치시죠? 제가 이제 스피치를 가르치면서 마인드맵으로 생각 정리의 기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스토리텔링 들어보셨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7단계로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읽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인드맵을 왜 아이들한테 가르치지만 애들이 왜 마인드맵 잘 제대로 못하는 거 아십니까? 마인드맵 쓰시죠? 쓰시죠? 안 쓰십니까? 젊은 교사님들 많이 스마트폰에서 마인드맵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마인드맵을 아는데 마인드맵을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기초 앞에 4단계를 다 해먹고 하거든요. 마인드맵 기술
만약 우리가 처음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뭐부터 하죠? 듣는 것부터 해요. 듣기. 그 다음은 뭐라 하죠? 말하기. 그 다음 뭐 하죠? 읽기. 그 다음 뭐죠? 쓰기. 요 단계 안 하고 마인드맵을 하면 앞에 죽을 거예요. 우리가 블로그를 만드는데 그럼 내가 어떤 컨텐츠가 어떻게 컨텐츠를 갖고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걸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막상 여러분 컨텐츠 만드십시오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죠?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는 거 아세요? 머릿속에 있는 거죠. 블로그를 만들려고 하면 자기 관심 분야의 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야 돼요. 우리 장학사님, 자기주도 학습법에 관련된 책이 몇 권 가지고 계십니까? 아, 그건 부족합니다. 제가 구글 관련 책이, 구글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책이 한 20권돼요. 그 외에 스마트 목표는 책 빼고, 그것까지 합치면 제가 IT 책만 한 200권이 있어요. 다 읽었는데, 5권 가지고 5권이 아닌 한 10권 정도 자기 걸 소화를 해야지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을 건가를 컨텐츠의 목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쉽습니다. 분명히 점심 먹고 나서도 바로바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 하고 하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그래요. 제대로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한 지금 제가 축제 점심 먹기 전에 이걸 내드릴 겁니다. 껍데기부터 만들고 나서 기술적인 게 들어갈 겁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마인드맵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4단계 듣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강연도 듣고 많이 해보셨죠? 장사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셨죠? 듣고 말하고 그리고 또 읽고 책도 읽어보셨죠? 5권 정도 있었으니까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걸 요약해 보신 적 있죠? 뭡니까? 쓰기. 이 4가지가 된 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마인드맵으로 구조화를 시켜야 돼요. 이 구조화를 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카테고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블로그 만들 때 카테고리 들어가거든요. 분류, 목차. 책 만들 때 목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앞에 4가지가 안 돼 있으면 마인드맵을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카테고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카테고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 블로그 google.p.kr에 들어가면 카테고리가 있어요. 스마트 SNS 마케팅. 딱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보면 블로그, 검색엔진 지정과 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책 하나 내면서 그 책에도 카테고리가 있어요. 머릿속에 자기 나름대로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힘듭니다. 자, 마인드맵으로 카테고리를 좀 이따가 여러분들 A4 용지에다가 드릴 겁니다. 아니면 종이에다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 만들고 껍데기를 딱 만든 후에 눈으로 보여야지만이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카테고리 만들고 포스트 만들고 하는 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자, 빵 만드는 거. 자, 빵 만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빵 만들려면 재료가 있대요. 그 재료는 뭐가 있대요? 밀가루 또 설탕 또 소금, 우유, 물 있어야 되잖아요. 컨텐츠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빵을 만들었어요. 빵이라고 하면 그냥 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빵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케이크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롤 케이크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분류해 놓습니다. 전시를 따로 해놨죠. 케이크하고 뭐 식빵하고 같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다 분류해 놓죠. 마찬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드리기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면 마인드로 만들어진 것을 나중에 이제 어떻게 꾸밀 거냐는 부분은 기술적인 거니까는 오후의 시간에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재에 보시면 108페이지를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8페이지
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면 워드프레스로 만든 블로그이고요. 109페이지에 있는 블로그는 티투리로 만든 블로그입니다. 하단에 이동형 스마트 강좌는 110페이지는 네이버로 만든 거예요. 상단에 네이버로 만들었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일반 솔루션으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어떤 걸 만들어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서두에 말한 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뭐 한다? 검색을 하고 정보를 찾아요. 자, 스마트폰을 했는데 홈페이지는 저쪽에 화면이 너무 작아. 글자가 너무 작아. 사람들은 뭘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홈페이지는 모바일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근데 좋은 게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하는 것도 있고 어떤 홈페이지는 모바일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학사님, 이 국민마을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모바일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모바일 홈페이지를 하면 어떻게 되죠? 최적화돼서 보입니다. 글자가 크게 보이고요. 잘 보입니다. 근데 워드프레스는 모바일 홈페이지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세팅만 하면 바로 일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그냥 바뀌어버려요. 홈페이지를 2번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3번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플러그인 설치하는 거요. 따라하기만 하면 1분이면 끝나요. 할 거 없어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이 형태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설치부터 할 거는 좀 이따 하고요. 먼저 카테고리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선생님들 종이가 별도로 적을 수 있는 시간 있나요? 네, 113쪽이 바로 되거든요. 아, 네. 예. 자, 113쪽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하고 껍데기 만들고 나서 이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걸 해야 될 거니까요. 자, 처음에는 너무 거창하게 뭐 사이트의 목적 이렇게 하는데 사이트 목적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뭘 말하고 싶다. 모든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블로그를 구글러.p.kr은 구글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난 글을 적어야겠다 해서 구글에 관련된 걸 적다가 늘어납니다. 구글에서 구글 하다 보니까 뭐하고 관심이 늘어나느냐면 클라우드에 관심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 클라우드 하니까 스마트 오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그리고 모바일에 대한 관심이 있어. 모바일 오피스에 관심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SNS에 관심이 늘어났고, SEO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어요. 사람이 생각은 전부 다 줄어들지가 않고 확장이 돼요. 관심 분야가 늘어나고 관심이 종료되더라도 다시 다른 생각으로 또 다른 생각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꿈이 뭡니까? 대통령. 곧 초등학교는 뭡니까? 국회의원. 중학교 되니까 뭡니까? 하니까 시장 정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니까 점점 줄어들어가잖아요. 근데 생각이 좀 확장돼 줄어가지만 구체화돼가는 거예요. 그죠? 구체화되면서 내가 진짜 지금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을 다루게 되면 잡다해집니다. 전문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2개를 만드는 이유가 이동현닷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일반적인 거, 구글러.p.kr은 그거 이렇게 구분을 다 시켜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구분 시키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같이 하되, 처음에는 같이 하되 관심 분야를 딱 정하십시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자기가 언제든지 남 앞에 써놓으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써줄 수 있는 거. 선생님, 뭘 제일 관심이 많으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교과 어떤 과목만 드십니까? 상업. 상업의 중에서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이들한테 이거는 좀 알리고 싶구나, 선생님만이 아는 노하우 있으시죠? 그런 것들, 그게 컨텐츠입니다.
나는 상업 선생님이니까 뭐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처음에는 그냥 꼭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부터 좀 적어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할 거예요. 그런 것도 해야 돼. 처음부터 백과사전 만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컨텐츠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 구글로.p.kr이 카테고리가 몇 개인가 아십니까? 옆에 보시면 한 70개가 넘어요. 처음에 몇 개 시작했는가 아십니까? 5개부터 시작했어요. 5개부터 시작하다가 점점 늘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70개가 됐어요. 2년 동안. 처음부터 많은 걸 할 필요 없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 하나씩. 그러다가 나중 되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에만 포커스 맞추면 전문화됩니다. 선생님들 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 교과 선생님인데 아주 수학을 전문적으로 블로그 만드시는 분들 만나게 돼요. 영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하나하나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목적이 정해야 됩니다. 사이트 나는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거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뭐 좀 이따 한 5분만 하고 쉬겠습니다. 컨셉은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다룰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학사님 기준으로 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의 목적. 제목은 한번 사이트의 제목은 우리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홈페이지 제목입니다. 자, 목적.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배움의 중요성입니다. 배움의 중요성을 익힌다. 자, 컨셉. 어떤 컨셉을 잡을까? 이 컨셉도 중요해요. 어떤 컨텐츠를 다룰 거냐고 이야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컨셉을 할까요?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자, 자제력. 자제력 하면 또 자제력에서 나갈 수 있는 자제력. 이거 또 뭐였죠? 집중. 이게 가르치는 성질도 다르고 IT로 활용한 전략으로 활용했고 자기도 자, 이런 것들. 이 컨셉이 되는 거예요. 컨셉을 안 만드시면 나중에 어떤 페이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컨셉을 만들고 이 컨셉에 맞추어서 내가 사이트 콘텐츠를 과연 어떤 거를 모든 걸 다 적을 수 없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컨셉에서 이게서 컨셉이 10개, 20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10개, 20개 한꺼번에 적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적습니다. 절대로 못 적어요.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이 일반 컨셉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컨셉을 잡습니다. 이게 1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이 지금 2개밖에 안 났지만 하다 보면 한 10개 정도가 나와요. 나는 이 홈페이지 나중에 이렇게 좀 만들겠다고 적어놓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항상 목표죠. 하나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진짜 컨텐츠예요. 자, 컨텐츠. 이 많은 컨셉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게 나오잖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고 못하는 것. 자기가 바로 적을 수 있는 것과 좀 고민해서 적을 수 있는 것. 지금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선택해야 될 컨텐츠는 고민하고 적을 게 아니에요. 그냥 적을 수 있는 거. 글을 적다 보니까 저도요, 똑같은 글을 내가 알고 있는 글을 그냥 말하라고 그냥 탈피 칠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요. 고민을 해야지 적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조사를 해야지 적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자, 조사를 해야지 적을 수 있는 컨텐츠는 적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생각에 머릿속에 있는 걸 적는 컨텐츠는 쉬워요. 자, 국립마을 방문기, 교육 방문기 해가지고 자, 입구부터 사진을 찍어오면서 만든 컨텐츠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왜? 오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라오면서 여기 교육하고 있는 거 찍어버리는 거니까. 안 어렵습니다. 쉽습니다. 이런 컨텐츠는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시작하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이런 컨텐츠를 넣겠다라고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사이트 메뉴 조작입니다. 자, 어떤 컨텐츠, 이건 아니 내용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생각해 봅시다. 자, 가게가 있는데 가게에 내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빵. 빵은 뭐라고 했죠? 컨텐츠. 컨텐츠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었으니까 가게를 만드는데 그 가게에 아무 때나 물건을 배치 놓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슈퍼 가셨죠? 슈퍼 가면 물건을 지멋대로 놔두나요? 코너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이트 컨텐츠와 컨셉을 맞추어서 뭐를 만드냐면 위에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요. 어떤 걸 페이지도 만들고 메뉴도 만들어요. 거기에 들어갈 컨셉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 10분 정도 쉬면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바로 이제 113쪽부터 우리가 이제 바로 홈페이지 세팅하는 게 들어갈 겁니다. 기본적인 거.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숙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113쪽에 있는 거 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26분입니다. 10분 쉬도 되죠? 네. 10분 쉬도 되니까 40분까지 14분을 15분 정도를 쉬고 갈 동안 화장실 갔다 오시면 갔다 오시고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관식 문제의 답을 적으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진도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리면 괜찮습니다.